남편이 60세에 이혼하고 30살 여자에게 50억을 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끝에 알게 된 진실은 나레야 게임 뷰 프롤로그 충격적인 시작. 제 이름은 박미경입니다. 올해 65살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30살짜리 여자 때문에 50억 원을 그 여자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한 사기극이었고 복수극이었고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진실이 밝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를. 이것은 경고입니다. 배신에 대한, 탐욕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제 가운의 야오리 일부 완벽했던 시작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25살이었고 대학을 갓 졸업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김정호, 30살이었고 작은 무역화학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야망이 있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미경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1980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죠. 돈이 많지 않았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한테 큰 집 사줄게. 집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죠. 순진했습니다. 정말 순진했죠. 첫 5년은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어려웠고 저는 은행 일을 계속하면서 가게를 꾸렸습니다. 아이도 낳았죠. 딸 하나, 아들 하나. 미경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매일 밤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85년 남편의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계약을 따냈고 그것이 시작이었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이. 1990년 우리는 강남에 집을 샀습니다. 큰 아파트였죠. 1995년 남편의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2000년 우리는 재벌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포기했을 거야.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MBA를 하고 남편 회사에 들어갔죠. 2010년 우리는 결혼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호텔에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사업 파트너들 모두가 축하해 줬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본받을 만해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 완벽한 가정.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디네언이 2부, 변화의 징조 2015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 출장 가야 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예전에도 바빴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잠을 잤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건강 챙기세요. 괜찮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0살이 가까운 나이인데 갑자기 옷을 새로 사고 머리를 염색하고 심지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세요? 아, 그냥 건강관리 좀 하려고. 이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2016년 더 확실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이제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잘 때도. 여보, 전화 좀 빌려줄래요? 제 거 배터리가 나갔어요. 아, 미안. 나도 배터리 없어. 충전기 쓰면 되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폰은 완충 상태였으니까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예전에는 함께 가계부를 봤는데 이제는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밤늦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서재에서. 응, 알았어. 내일 봐, 나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게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목소리.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40년을 함께했어.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2017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응? 무슨 말이야? 너무 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 60살인데 30처럼 행동하려고 해. 아빠가 건강 관리하시는 거지, 뭐? 엄마, 혹시?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딸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2018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38주년. 예전에는 항상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하지만 그날 남편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응? 무슨 날인데?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 미안. 깜빡했어.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38년을 함께한 사람이 기념일을 잊다니.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3부 폭풍전야 2019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늦은 밤에 와서 새벽에 나갔습니다. 여보, 이렇게 집을 비우면 안 되잖아요. 미안해. 사업이 중요한 시기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어보니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해 주세요. 뭘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부인.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둘은 호텔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다른 사진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차 안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은 최지수입니다. 30살이고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30살. 남편은 60이었습니다. 30년 차이. 제 딸보다 어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나요? 약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3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대면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지수, 그 여자 이름이죠?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인정했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40년을 함께 했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짐처럼 느껴졌어. 짐.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짐이라고. 그 여자를 사랑해요? 응, 사랑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알았어. 어차피 나갈 생각이었어.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큰 집에 혼자. 4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4부, 이혼 전쟁 한 달 후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저희 의뢰인이 이혼을 원합니다. 알고 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제안하나요? 총 재산의 30%를 드리겠습니다. 30%. 우리 재산은 약 200억 원이었습니다. 30%면 60억. 안 돼요. 50%를 원해요. 부인, 회사 지분의 대부분은 저희 의뢰인 명의입니다. 30%도 충분히 많은 겁니다. 제가 40년을 내조했어요. 남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 덕분이에요.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 어떻게 증명합니까? 40년의 헌신을, 희생을, 사랑을. 변호사를 구하겠어요. 저는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강수진 변호사. 여자였고 이혼 전문이었습니다. 부인, 이 사건 맡겠습니다.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유리합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준비하셔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박미경 씨는 40년간 피고를 내조하며 헌신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때 원고는 은행에서 일하며 가게를 꾸렸습니다. 또한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고 피고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가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3년 전부터 30세의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며 원고는 재산의 최소 50%를 요구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사업 성공은 전적으로 피고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합니다. 원고가 초기에 도왔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부부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회사 지분의 95%는 피고 명의이며 이는 피고 혼자 일군 자산입니다. 따라서 30%의 재산 분할도 충분히 관대한 제안입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불렸습니다. 회계사들이 재산을 분석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논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정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부인,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최지수에 대해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보세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최동욱입니다. 최동국,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동국, 10년 전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 더미아리 하메연, 5부, 숨겨진 진실 최동욱.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동욱이 나타났습니다. 정호야, 함께 사업하자. 내가 자금을 대고 너는 경영을 해. 최동국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죠. 한 10살 정도. 좋아,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최동욱이 40%, 남편이 60%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처음 2년은 잘 됐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돈이 벌렸습니다. 하지만 2012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동욱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정호야,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럴 리 없잖아. 증거가 있어. 당신이 회사 자금 50억을 빼돌렸어. 둘은 법정까지 갔습니다. 결국 최동욱이 패소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김정호, 내 놈? 두고 봐라. 이 원한 반드시 갚을 거야. 최동욱은 파산했습니다. 회사 지분도 빼앗겼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최지수가 그 사람 딸이라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복수였단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더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부인 최지수는 실제로 갤러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 갤러리는 유령 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죠. 그럼 그녀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최지수는 부유한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사기를 치는 전문가입니다.
이미 3명의 남성에게서 총 3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증거를 팠습니다. 최지수의 과거 사진들,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재판 기록들, 민사소송, 사기 혐의.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최동욱이 2016년에 출소했습니다. 그는 횡령죄로 5년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딸 최지수와 함께 복수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목표는 김정호 씨의 재산을 빼앗는 것,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지수가 남편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2016년 최동욱이 출소한 해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부인, 더 조사한 결과를 보세요. 탐정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분이 지난 3년간 최지수에게 준 돈이 이미 30억이 넘습니다. 30억. 그리고 이혼 후 50억을 더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50억. 총 80억. 그것이 최동욱과 최지수의 목표였습니다.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저는 강수진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피해자예요. 남편도 피해자라고요? 네, 최지수가 거짓으로 남편분을 유혹했으니까요. 이건 결혼 사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 저를 배신한 남편이? 일단 법정에서 이 증거를 제시하죠. 다음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허가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최지수의 과거 사기 기록, 최동욱과의 관계, 통장 사본, 모든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 김정호 씨는 최지수라는 여성에게 3년간 총 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50억을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수는 전문 사기꾼이며 그녀의 아버지 최동국은 과거 피고의 사업 파트너로서 횡령죄로 복역한 전과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판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보르면은 6부 진실이 밝혀지다 재판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지수와 최동욱이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실, 저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최지수를 직접 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30살, 긴 머리, 세련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지수 씨, 김정호 씨를 의도적으로 유혹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짜 사랑했어요. 거짓말. 그럼 왜 김정호 씨에게서 30억을 받았습니까? 그건 선물이었어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당신이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침묵. 그리고 당신 아버지 최동욱 씨는 과거 김정호 씨의 사업 파트너였죠?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 당신을 이용한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동욱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65살의 노인,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최동욱 씨, 딸 최지수를 이용해 김정호 씨에게 복수하려 한 것이 맞습니까? 복수? 무슨 복수? 2012년 당신은 김정호 씨의 회사에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건 억울한 일이었어요. 나는 무고했어요. 하지만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5년을 복역했죠. 출소 후 딸에게 김정호 씨를 유혹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요? 교활했습니다. 하지만 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과 딸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6년 5월 3일 출소 직후 딸에게 전화했죠. 김정호 그놈을 망쳐야 한다. 네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동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잘하고 있다. 계속 돈을 뜯어내라. 최소 100억은 받아야 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이혼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동국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김정호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가 나를 횡령범으로 몰았고 나는 5년을 감옥에서 썩었어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내는 이혼했어요. 딸 지수만 남았어요. 그 애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어요. 지수는 예쁘니까 김정호를 유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목표는 간단했어요. 그놈의 돈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가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지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말해주었죠. 딸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내가 설득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김정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해줬죠. 그리고 돈도 필요했어요. 우리는 가난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동정, 슬픔,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지수도 다시 불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최지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이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를 보니 너무 불쌍했어요.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늙고 병들고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를 만나면서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나이 차이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어요. 저도 조금은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압박했어요. 돈을 더 뜯어내라. 이혼하게 만들어라. 저는 그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인생을 파괴했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7부 남편의 각성수사 후 최지수와 최동국은 사기죄와 공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경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알아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 애가 날 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 60살인데 30살짜리한테 반했다니 한심하죠. 한심해요. 정말 한심해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어. 그 애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돈을 사랑한 거야. 이제 알았어요? 응, 이제 알았어.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60살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을 함께한 당신의 헌신을 다 잊고 있었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늦었어요. 알아. 너무 늦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미웠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했습니다. 한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경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 40년을 함께하고 당신이 날 배신하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알아. 하지만
안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재산의 70%를 줘요. 70%? 네, 당신은 사기를 당했지만 저도 40년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유책 배우자예요. 70% 아니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70% 줄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최대미레이츠 8부 재판의 결말 최지수와 최동국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3년간 계획적으로 피해자 김정호를 속여 3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이며 결혼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최동욱은 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가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최지수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최지수는 아버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또한 김정호 씨와의 관계에서 진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진심이 있었다면 30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그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 피고인 최동욱,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지수,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김정호에게 편취한 30억 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지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김정호가 먼저 날 배신했어. 조용히 하십시오.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구부 이혼 판결, 우리 이혼 재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김정호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우자를 배신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비록 최지수의 유혹이 계획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40년 결혼 생활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 박미경에게 재산의 70%를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70%, 200억의 70%, 140억 원, 또한 위자료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총 150억 원.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남편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잘 살아요, 김정호 씨. 당신도, 미경아.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템로야레움 10부. 새로운 시작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65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살 날이 많았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했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를 팔고 작고 아늑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요? 응. 40년 동안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들도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내 아빠도 피해자였어. 사기를 당했잖아. 그래도 엄마를 배신한 건 사실이에요. 알아. 하지만 이제 용서하려고 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증오를 계속 품고 산다면 제가 괴로울 뿐이니까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150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 어차피 다 너희 거야. 각각 20억씩 줬습니다. 나머지 110억 중 30억은 기부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이혼 여성 지원 단체, 노인 복지 시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80억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은 북카페였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죠.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카페 이름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65살에 찾아온 제 인생의 새로운 봄.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커피 만드는 법도 배워야 했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 향을 맡는 것.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손님들도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유명한 이혼 소송의 주인공이시죠? 네, 그래요. 대단하세요. 용기 내셔서 다시 시작하시다니. 고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도 해야 해요. 당신의 권리를 지켜야 해요. 저는 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재판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소모임도 열었습니다. 이혼 여성 자조 모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30년을 참았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저는 20년 참다가 이혼했어요. 저는 50년을 참았어요. 칠순에 이혼했죠.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츠레다오레 호우 11부, 남편의 몰락 한편, 남편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회사가 어려워졌대요. 이혼 소송 때문에 평판이 나빠져서 거래처들이 떠났대요. 그래?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힘든가 봐요. 건강도 안 좋아지셨어요. 남편은 50억 원, 재산의 30%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지수에게 준 30억을 회수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20억 정도만 남았습니다. 회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 스캔들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고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결국 회사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대요. 안 돼? 엄마, 난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야. 남이야? 하지만 아빠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는 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대대 12부, 뜻밖의 재회 1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남편이 찾아온 것입니다. 미경아,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왜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 손님이니까 괜찮아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저는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네? 고맙습니다. 침묵. 긴 침묵. 미경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알아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40년을 함께한 당신을 버리다니.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미경아, 전 바빠요. 손님들 응대해야 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열세부, 최지수의 편지, 2년 후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최지수에게서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미경님께 저는 최지수입니다. 김정호 씨를 속이고 부인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부인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김정호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김정호 씨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저도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이 계속되었고 저는 약했습니다. 결국 돈을 받았고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을 보내며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40년을 헌신하신 가정을 제가 3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호 씨는 부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로 면회 왔을 때 계속 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경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나는 60살 먹고 정신 못 차린 바보였어. 부인, 저는 부인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교도소에서도 부인의 카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다고요? 존경합니다. 저도 출소 후에는 부인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지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트레이드의 14부, 5년 후,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카페에 다시 봄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딸과 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생겼죠.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 손주.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 우리는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미경아, 우리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갈까? 좋아. 40년 동안 못 가봤는데 이제 가자.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아들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세요. 많이? 심장이 안 좋대요. 병원에 자주 다니세요. 그래? 엄마,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없어요? 고민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늙고 병든 사람. 알았어, 만나볼게.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미경아, 왔구나? 응, 왔어. 고마워. 와줘서.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나 얼마 안 남았대. 무슨 소리야? 심장이 많이 안 좋아. 의사가 길어야 1년이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 뭔데? 마지막으로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40년을 함께한 당신을, 다이아몬드 같은 당신을 버리고 유리 조각을 쫓았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정말? 응, 용서해. 나도 이제 편해지고 싶어. 남편은 울었습니다. 잃은 가까운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40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절, 성공하며 자랑스러웠던 시절,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진 시절. 미경아, 다시 태어나면 당신만 사랑할게.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또 바람 피울 거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이번 생에서 충분히 배웠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응, 너무 늦었어. 병실을 나오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잠 후 야후 15분, 남편의 마지막 6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위독하세요.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미경아, 응, 왔어. 고마워, 마지막까지. 와줘서. 바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이제 그만 미안해. 사랑해. 미경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 사랑했어. 나도 사랑했어. 진심이었습니다.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해. 제발 행복해. 그럴게. 걱정 마.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삐삐. 심장 모니터가 소리를 댔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정호, 66살.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잭첸몰이 16부,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백 명이 왔겠지만 이제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왔습니다. 저도 상주로 섰습니다. 전 부인이지만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부인을 찾았다던데요. 그랬어요? 후회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랬을 거예요. 3일장이 끝나고 화장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아빠, 편히 쉬세요.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 살게요.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잘 가요. 다음 생에서는 더 현명하게 사세요.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세대리 모보 17부 유산 장례식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팔고 병원비를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딸 김지은에게 5억, 아들 김민수에게 5억, 그리고 전부인 박미경에게 5억. 미경아,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는 거 알아? 당신이 받아야 할 것에 비하면. 하지만 받아줘. 이게 내 마지막 사과야. 그리고 행복해. 진심으로 행복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김정호, 웍.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마음이니까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김정호 기념 장학금,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이에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덜야야 컴미의 18부, 최지수의 출소 3년 후 최지수가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인연을 감형받았습니다. 출소 후 그녀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내어줬습니다. 감옥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네,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최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호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몰입. 죄송해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망쳤어요.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잘못했죠. 하지만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최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6살, 아직 젊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용서해요. 정말요? 네, 용서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사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네? 약속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일해요. 네? 여기서요? 우리 카페는 새로운 시작을 돕는 곳이에요. 당신도 새로 시작하세요. 최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해도 돼요? 제가 부인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날부터 최지수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수야, 커피 정말 잘 만드네. 감사합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 저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65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최지수도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잘되게 서울 19부, 최동국의 사과 4년 후 최동국도 출소했습니다. 70살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도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딸 최지수와 함께. 박미경님,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최동국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 복수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최동욱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나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일어나서 앉으세요. 최동욱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복수가 뭘 가져다 줬는지 이제 아시죠?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통만. 맞아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김정호 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 남은 인생이나 제대로 사세요. 최동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최동국은 가끔 카페에 왔습니다. 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증오를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칼레콩 20부 에필로그 15년 후 지금 저는 75살입니다. 이혼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다시 봄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지수가 주로 운영하고 저는 가끔 들러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기념 장학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5년간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모두가 교육을 받고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 그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장학금 아니었으면 대학 못 갔어요. 아니야.
네가 노력한 거지.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딸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영웅이야. 왜?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 멋있어. 고마워, 우리 손주. 최지수는 이제 카페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 네, 그럴게요. 최동욱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저를 불렀습니다. 박미경님,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복수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찰갱야님, 마지막 고백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년 전 저는 65살에 이혼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40년 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저는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배신당했다면 용기를 내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참지만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증오는 당신만 아프게 합니다. 4. 재산을 지키세요. 결혼했어도 당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우리 혼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6.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최동욱처럼 되지 마세요. 복수는 모두를 파괴합니다. 7.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끝맺음, 지금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봄,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75살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박미경, 75세, 카페, 다시, 봄, 대표. 덤마레의 부오니아 작가의 후기.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많은 실제 사건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만 명의 노년층이 이혼합니다. 황혼이혼이라고 부르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힘듭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5년 후에 만남 2029년 저는 7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어요. 몇 년 전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용기가 났어요. 저도 남편이 바람 피웠거든요.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김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이혼 고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36살이에요.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저는 65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36은 아직 젊어요.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불행하게 살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 거예요? 김지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그날 김지현은 변호사를 소개받아 갔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이혼했어요. 축하해요. 재산도 제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새 직장도 구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김지현은 이제 카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깨달음,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답은 예스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웠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은,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40년. 하지만 진짜 행복은 남편이 떠난 후에야 찾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나요? 배신당했나요? 무시당하고 있나요? 학대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저는 65에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70에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30에, 40에, 50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변호사를 만나세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진짜 마지막 해가 지고 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손주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그래, 갈게. 저는 미소 지으며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간판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습니다. 저의 봄, 그리고 수천 명 여성들의 봄, 이 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봄을 찾기를, 그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박미경, 78세.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